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도 동안 전문가 유드림 의원 홍영호 원장님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3편에 걸쳐서 정말로 어떤 얼굴이 동안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어떠한 시술로 어떻게 동안이 될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시술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 보톡스와 필러를 굉장히 자주 맞으시는 분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좀 이렇게 빵빵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아유, 보톡스 많이 맞았네, 필러 많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맞으시는 분들 얼굴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울퉁불퉁해진다는 거는 울퉁불퉁하게 넣으면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안 울퉁불퉁하게 넣었는데 울퉁불퉁해지지는 않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큰 이유는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불법 시술들에 의해서 그랬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예인분들이나 뭐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 보톡스 많이 해서 그래, 필러 많이 해서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고 그게 마치 진실인 양 확대 재생산되는 건데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안 맞으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네. 안 울퉁불퉁했나요? 그거는 노화의 한 과정이지 필러나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뭐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울퉁불퉁하게 잘못 넣으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거는 그렇게 안 넣으면 되는 겁니다. 원장님, 요즘에 보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원에 굉장히 쉽게 가잖아요, 정말. 그래서 뭐 1cc, 2cc 이렇게 굉장히 소량씩 시술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된 걸까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쁘신 분들은 조금씩 하는 게 맞습니다. 고칠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오신 중장년들 분들이나 아니면은 꺼진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요. 좀 중장년 분들은 사실은 조금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좀 있으시죠.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하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조금 하면 자연스럽죠. 그건 변화가 적은 겁니다. 근데 이만큼 필요한 곳에는 이만큼 해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필요한 곳에 요만큼 하는 거는 조금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만큼 꺼졌어요. 그럼 이만큼 채워야겠죠. 네. 근데 이만큼 꺼진다고 요만큼만 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볼륨도 좀 변화를 줘야 되고 컨투어도 변화를 줘야 되고 그래서 용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용량을 많이 하면 얼굴이 이상하냐? 네.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용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조금 붓기도 심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멍도 많이 들 것 같고, 다운타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필러는 이마를 제외하면 한 2, 3일 정도 약간 붓기 정도만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캐뉼라라고 끝이 뭉툭한 이제 바늘이라기보다는 이제 긴 관이지만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멍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약간 길어요, 얼굴이. 몇 년 전에 자가지방을 이식을 했어요, 볼에다가. 최근에는 자가지방보단 필러를 굉장히 많이 채우는 용도로는 쓰잖아요. 자가지방과 필러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더 효과도 좋고 그런 걸까요?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요. 필러는 이제 이만큼 넣으면 그곳에 요만큼 넣게 돼요. 근데 지방 이식은 이식을 해놓고 나면은 흡수될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과량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느 부위에서는 이만큼 흡수되고 어느 부위에서는 넣은 거 그냥 다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넣을 수 있으면 필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필러는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녹여서 흡수시키는 약재가 있어요. 근데 지방 이식은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지방 흡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의사들이 하는 모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요거는 저는 되게 설명하기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좀 오래된 얘기, 2017년도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본인 얘기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네. 7년 전 뭐뭐뭐로 턱끝에 주입했습니다. 네, 그 당시엔 만족하였으나 세월이 흐르고 트렌드도 바뀌고 네. 제 얼굴도 처지면서 턱이 너무 길어 보이고 얼굴이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제거하고 싶은데 짜내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러의 최대 장점이 리버서블, 되돌릴 수 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옛날에 이마 빵빵 해놓으셨던 분들이 요새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본인 얼굴도 변해요. 근데 지방 이식을 해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점점 변화를 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방 이식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장단점을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요새 필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또 그런 이유들이 좀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가나, 영구적인가 이런 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요즘에는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는가가 미덕이 됐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동안이 되고 싶어서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주신다면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시술자와 시술을 받는 자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고 어떤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너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어디가 싸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이상해지네. 아 역시 필러나 보톡스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면 그분의 인생이 또 좀 더 예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덜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항상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좀 더 예쁜 얼굴로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주변의 병원을 선택하실 때 원장님이 이렇게 충분한 상의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저희 병원처럼 하시는 게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환자분의 인생을 위해서 진심으로 뭔가 상담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마구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유드림 의원 홍영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